고등학교 입학할 때 저랑 같이 장학금 받은 친구들 12명이 있거든요. 네. 딱 상위 10%를 입학식 날 장학금을 준 거예요. 네네. 근데 졸업할 때 보니까 여전히 상위권에 있는 애들이 저 포함해서 한 3명밖에 안 돼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잡다미학 호스트를 맡은 무빙워터입니다. 오늘은 진짜 이 사람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사기캐를 모셔봤는데 공부면 공부, 미모면 미모,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모델 겸 크리에이터로 활동 중이신 허성범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제 소개 어땠나요? 너무 듣기 좋은데요? 챗GPT한테 허성범님 정보 좀 알려줘라고 물어봤거든요. 얼굴 천재, 뇌생남, 카이스트 모델 등 지성과 외모를 동시에 갖춘 인플루언서. 제가 절대로 시킨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내가 시킨 거 아닙니다. 프롬프트 입력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허성범 검색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성범률 예전에 피해 게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처음 봤는데 그 어린 사람이 저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다 잘하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하면 공부를 잘한 거지라고 하면 약간 그 자기 자랑 타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는 한국과학영재학교라는 부산에 있는 영재고를 나왔고요. 영재학교는 진짜 영재들이 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진짜 빡센 곳이에요. 근데 영재고에 가면 보통 영재들이 가서 혼꾸녕이 나더라. 내가 진짜 영재가 아니었구나라는 곳인데 거기에서의 퍼포먼스는 어떠셨나요?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영재고라고 하면 이공계 친구들 중에 제일 공부 잘하는 친구들 네. 오는 데고 저희 학교가 또 국내 최초의 영재고예요. 아하. 저 이제 입학 성적 8등이었고요. 전체 8등? 지원자 중에 뭐 반 8등 아니면 전체 8등? 전체 지원자 중에 8등이라서 입학식 날 장학증서 받았었고 와. 졸업할 때도 이제 좀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했었죠. 어느 정도? 이건 한- 얘기해도 되니까 팩트니까. 그 한 상위 그래도 상위 한 30% 안에 들었을 거예요. 상위 30%. 네. 영재학교에서의 상위 30%다. 아하. 대단한 친구들 많더라고요. 저도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공부를 배운다는 게 아니라 너무 다양하게 잘 자라온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 친구들한테 배울 게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이 주는 중요성을 그때 좀 깨달았어요. 지금은 뭐 카이스트에서 전산학부라는 과를 졸업하고 네. 또 카이스트 동대학원 AI 대학원에서 지금 AI 연구를 하고 있죠. AI 연구라고 하면 어떤 분야일까요? 사람들이 많이 쓰시는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것들을 좀 더 똑똑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똑똑하게 만드는 방법론들이 엄청 많은데 그 네. 뒷단에 있는 뭐 수학적인 또는 컴퓨터 알고리즘적인 것들을 개발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성범님하고 오늘은 희망이 자라는 교육도시 서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우리 잡다미학을 시청해주시는 많은 시청자분들은 연예인이다 라고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춰지는 것들이 많으니까. 근데 지금 카이스트에서 석사 과정을 밟고 계시잖아요. 네. 본인은 본인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나의 페르소나는 뭐라고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당연히 뭐 AI 리서처 아니면 AI 엔지니어라고 인식을 하고 있죠. 그렇구나.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걸 할 때 마음이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방송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제가 갖고 있는 거를 쏟아내고 소모하는 네. 일이라면 네. 연구나 공부라고 하는 것은 나의 빈 부분을 조금씩 채워나가는 거거든요. 제가 다시 차오르는 느낌이 드니까 되게 행복하죠. 쌓인다는 느낌이 든다 뭐 이런 네. 건가요? 아직 공부할 때 제일 마음이 좋습니다. 그래요? 여전히. 이런 엘리트 코스를 밟아오신 분의 입장을 듣고 싶은 게 공부하면 떠오르는 거 이거 재능이야. 아니야. 노력이야. 아니야. 재능이야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앞으로도 한 100년간 있을 것 같긴 한데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재능과 노력의 비중 어떠세요? 일단 저는 확실한 재능파긴 했는데 네. 초등학교 때 경주라는 곳에서 자라다가 네. 경상북도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 다 오는 영재교육원을 갔었는데 네. 그 안에서도 그 지능검사가 상위 1%가 나왔었고 그다음에 중학교 때 뭐 수학 100점 내내 받고 중학교 1학년 때 수학 경시대회 나가서 중3 형들 다 제끼고 제가 1등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막 제가 학원을 엄청 열심히 다녀서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단 말이죠. 네. 그리고 고등학교 갔는데도 잘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머리는 좀 좋은 편이었어가지고 재능은 있구나라고 느꼈는데 다만 모든 분야에서 잘하려면 재능이 당연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공부만큼 그 재능이 덜 필요한 영역이 없는 것 같아요. 공부는 재능 없이도 충분히 노력으로 커버 가능한 영역이고 실제로 저랑 비슷한 또는 저보다 더 뛰어난 재능을 가진 친구들도 있겠죠, 당연히. 많이 보거든요. 그렇지만 그들 중에 저만큼 노력하고 사는 친구들은 또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재능도 있지만
노력을 훨씬 많이 하는 편에 속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이 한 반에 30명이 있으면 나는 재능파인 것 같아. 얘는 노력파인 것 같아. 그러나 같은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0년 뒤에 이 친구가 나는 공부에 재능이 있는데 공부를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딱 정확히. 어. 고등학교 입학할 때 저랑 같이 장학금 받은 친구들 12명이 있거든요. 네. 딱 상위 10%를 입학식 날 장학금을 준 거예요. 네네. 근데 졸업할 때 보니까 여전히 상위권에 있는 애들이 저 포함해서 한 3명밖에 안 돼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재능 같은 거. 영향이 있긴 있다. 네.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결국 노력이다. 결국은 노력이다.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좋은 코스를 이렇게 밟아왔으면 따가운 눈총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럼 뭐 사교육을 뭐 어렸을 때부터 뭐 대치동 키즈처럼 이렇게 했나 보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나의 사교육은 어땠어요? 중학교 때까지는 내신 공부할 때 사교육 전혀 의존 안 했고 고등학교 가서도 이제 뭐 여름방학, 겨울방학 학원 다니는 친구도 있었는데 저는 그런 거 없이 그냥 학기 중에 공부하는 게 다였고 그 대신 이제 수학이나 영어 같은 것들은 이제 사교육을 좀 받아서 선행학습을 했었던 것 같고요. 사교육 이야기를 왜 꺼냈냐면 지금 혹시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글쎄요. 근데 상당히 크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네. 30조 원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엄청 많구나, 미쳤다, 와 30조 대박이지만 그것을 학생 수로 이제 엠빵 치면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한 달에? 네, 쓴다는 되더라고요. 거죠? 맞아요. 와. 근데 그것도 상당히 꽤 너무 큰 큰데? 금액이죠. 네. 그래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서울런이라는 게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습니다. 서울런 사람들이 너 서울런 안 하고 막 뭐 마라톤 막 이런 얘기 10km 마라톤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죠. 서울런은 이제 학생들에게 유명한 강의나 멘토링 같은 거를 이제 무료로 제공하는 교육 복지 플랫폼인데 뭐 초중고등학교 교육 과정이나 검정고시 과정 같은 것도 다 커버를 해주고 학생들이 본인 자기 개발을 위한 비교과 교과 과정에 대한 자격증 공부나 맞춤형 멘토링까지 제공을 또 해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이 사교육이 지금은 보면 안 할 수 없는 시장이고 사교육이 나쁜 시장도 아닌데 중요한 거는 그 교육에 대한 그 평등성이 얼마만큼 보장되느냐의 게임인데 그것을 이제 보장해주는 것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서울에 살고 있는 만 6세부터 24세까지니까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대학교를 마무리할 때까지의 그런 나이의 수급권자들, 국가 보훈 대상자들, 그리고 법정 한부모 가족이나 대상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런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시면 자격검증 서비스를 통해서 바로 회원 가입이 가능하고요. 중위소득 60% 이하, 그리고 학교 밖, 다문화 청소년 등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안내된 추가 증빙 자료를 제출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제출하시고 절차를 가입하시면 회원 가입이 됩니다. 제가 실제로 들어가 봤습니다. 좋은 점은 전체적인 그 교육에 대한 그 라이프 사이클을 전부 다 케어하고 있다는 것이 좋았고 거기에 나오는 그 학원들이 좋은 학원들이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메가스터디 네. 거기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막 이상한 거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너 어차피 메가스터디 들을 거잖아. 대성 아이맥 거 들을 거잖아. 민간에 있는 그 시장의 선두권을 갖고 있는 그분들의 교육 서비스를 가지고 와서 공공에서 제공을 해준다는 느낌이 참 좋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도움이 될까요? 어떠세요? 일단 저는 대입 무조건 준비하실 때? 도움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공교육이 당연히 중요하지만 네. 그 수업 한 번만으로 거기 있는 맞아요. 학생들이 그 모든 내용을 이해하기란 이론상 절대 불가능해요. 내 지식에 뭔가 문제가 있거나 체크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추가적으로 찾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당연히 누구한테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의가 있으면 본인이 원하는 부분을 찾아서 딱 들을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겠죠, 학생들. 어떤 시각에서는 와 너무 좋아요. 이런 취약계층의 사다리를 내려놓는 것 같아서 좋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한편에서는 공공교육을 키워야지 왜 공공에서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느냐라고 하는 입장도 있거든요. 만약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공부를 안 해보셨던 분들은 공부를 해본 사람일수록 이 사교육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에 동의를 하거든요. 사교육은 공교육 외에 추가로 진행되는 엑스트라 교육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자체의 시스템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너무 과열되고 학생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상으로 강요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문화적인 걸 문제 삼아야 되지 사교육 자체를 문제 삼는 건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서울런 같은 정책들도 만약 일타 강사의 강의라던가 좀 비용을 많이 지불해야 되는 것들이 만약 정말로 그 돈을 내는 친구들한테만 돌아간다면 그 돈을 지불할 수 없는 약간 소외된 계층의 친구들은 오히려 그런 교육의 기회를 좀 공평하게 제공받지 못하는 거니까 그게 훨씬 더 문제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서울론의
있는 것 중에 또 하나의 카테고리가 뭐냐면 멘토링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멘토링 1대1 멘토링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내가 대학생이거나 그러면 내가 초등학생 혹은 중학생, 고등학생과 1대1로 이제 결연처럼 맺어져서 이 친구의 고민 같은 것도 좀 들어주고 한다고 하는데 이런 멘토링 혹시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이 멘토가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길을 걸어가 보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근데 고등학교 가니까 와, 그런 선배님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과목에 대해서 조언을 듣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진로, 전공, 대학에 대해서도 정보를 다 들을 수 있으니까 이 길을 한번 걸어가 보신 분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건 엄청난 도움이 되는구나를 그때 좀 느꼈죠. 뭐 예를 들어서 얘들아, 미분은 할 만한데 뒤에 적분이 어려워. 근데 이런 디테일한 문장만으로 그 학생들의 공부 로드가 엄청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너무 좋죠. 이게 서울론 하면은 서울 사람들 좋겠다. 근데 서울 사람들은 오히려 더 잘 사는 사람들 많고 그럴 텐데 서울에 있는 모든 혜택이 다 집중돼서 이런 제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타 지역 지자체랑 협약을 맺었다고 해요. 그래서 경상북도 예천, 강원도 어허. 평창군 등 학생들도 서울론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넓히고 있다. 그래서 이게 서울론이 아니라 전국론이 돼야 돼요. 이거 진짜 의미 있는 거예요. 경주론이 돼야 된다. 경주론 의미 있죠. 진짜 강원도 사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네. 막 정선 사는 친구들은 대입하려면 강릉까지 막 갔어야 된대요. 원주 맞아요. 이런 데까지. 맞아요. 근데 이런 건 좀 진짜 불평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 소득 격차를 아주 조금이라도 최소한 아이들의 교육 분야에서만큼은 어느 정도는 해소해주는 좋은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더 많은 지자체들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지방으로 갈수록 작은 소도시로 갈수록 취약계층은 더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렇죠. 동의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공부가 너무 하기 싫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하지 마, 이 새끼야. 너 하지 마. 안 해도 돼. 요즘에 공부를 하는 시대가 아니야. 자식아. 저도 뭐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 공부가 하기 싫은 건 원래 공부는 하기 싫은 거라서 그렇거든요. 그거 원래 그런 거다. 원래 그런 거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인생을 잘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걸 꼭 참고 해낸 사람들이에요. 공부가 하고 싶은 거였으면 다 살았겠죠. 근데 공부하기 싫은 거니까 꼭 참고 열심히 해내는 사람들 우리가 대단하다 생각하는 거란 이건 공부뿐만 아니라 운동에 가서도 그렇고 예술에 가서도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 가든 하기 싫은 걸 꼭 참고 해내는 건 해야 되고 그걸 제일 연습하기 좋은 게 학창시절 공부라고 생각하니까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 좀 하기 싫은 걸 참고 하는 연습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허성범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촬영하시면서 어떤 좀 보내요? 촬영이라는 생각도 안 들 정도로 너무너무 네. 즐겁고 잘 대해주셔서 너무 편안했고요. 교육은 누구에게나 정말 열려있고 그걸 위해서 또 서울시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 많은 것들을 좀 챙겨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